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2016년 이공계 기초연구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이언스 매거진에서는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정부의 이공계 기초연구 지원 계획이 발표됐는데요. 지원 예산 규모는 어떻게 책정됐나요? 아시다시피 이제 이공계 분야 기초연구는 국가 경쟁력에 필요한 그 새로운 지식 창출과 인재 양성 이걸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현재 이공계 기초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하고 교육부 두 개 부처가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규모는 1조 1,095억 원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이는 지난해 대비해서 287억 원이 증액된 규모고 주요 부문별로 보면 이제 개인 연구에 한 9,200억 원 정도, 집단 연구에 1,800억 원, 기반 구축을 위해서 한 54억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걸 이제 이 두 개 부처로 보면은요.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이제 주로 그 혁신적인 이론 개발 쪽에 수월성 위주로 지원을 하는데 한 7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전체 한 70%를 지원하고요. 교육부에서는 이제 풀뿌리 기초 연구라든가 차세대, 후속 세대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한 30%, 3,400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 방식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금년에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아시다시피 지난해 말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한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에서 기초연구 발전 방안이 보고되고 논의가 됐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후속 조치로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해서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이번에 제도 개선에 다 반영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점이 있다면은 연구는 결국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지원 체제를 연구자 맞춤형으로 바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그동안의 개인 기초 연구가 이제 뭐 신진, 중견, 리더급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이걸 전부 예산을 통합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연구 수요에 따라서 사업 간의 적정 선정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의 유연성을 높인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률적으로 그동안에는 연구비라든가 연구 기간을 정했던 것을 이제는 연구자가 필요에 따라서 신청하도록 하고 또 연도별 연구비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3년간 3억 원을 주는 연구비다 그러면은 매년 1억씩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뭐 초년도에 5천억 원, 뭐 다음 연도에 1억 5천, 다음에 1억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자가 선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또 연구 여건에 따라서 연구 계획이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평가에 따라서 바꾸는 것을 허용함으로 해서 연구 수행의 유연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 요새 이제 한우물 파기 연구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수한 성과는 한우물을 파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심화 연구인 경우에는 기존에 3년까지 했던 것을 최장 10년까지 연구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장기간 한 연구 분야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수 과제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두었습니다.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연구자가 이제 행정적인 부담을 대폭 줄여서 연구에만 몰입하게 해주자 그런 것이 아마 있는데요. 개인 기초라든가 신진 중견 연구 같은 경우는 선정 평가를 온라인 평가로 간소화시키고 또 연차적으로 점검하던 것을 폐지하고 또 소액 과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제 최종 평가를 생략하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연구에만 몰입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동안에 미래부와 기초연구 양 부처가 따로따로 사업 공고도 하고 사업 관리를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그걸 통합 공고하고 사업 관리도 일원화시킴으로 해서 연구자의 편의성을 대폭 높일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부문별로도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주요 부문별 지원 규모는 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지원 규모에서도 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먼저 이제 신진 연구자가 처음에 이제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진 연구자한테 연간 최대 1억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또 연구 장비라든가 초기 연구 환경 구축비가 지원함으로 해서 신규 임용 연구자들이 조속하게 연구 현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할 계획이고요. 또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사업 예산을 작년 대비 한 248억 원인데 298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요. 또 여성과학자 중견 연구 중에서 여성과학자 지원 비율을 적어도 작년 수준 이상으로 높임으로 해서 여성과학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제 창의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서 소규모 공동 연구도 활성화하자. 그래서 종전에는 이제 이 공동 연구를 융합 분야만 했던 것을 이제는 모든 분야에 2인 이상이면 공동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두었고요. 또 기초연구실 지원 사업도
공동 연구 구성 요건을 종래에는 4명 이상이었는데 이제 3명 이상으로 완화시킴으로 해서 소규모 공동 연구를 내실화 하는데 좀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동안에는 학문 분야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지원해 왔어요. 뭐 이론 분야든 실험 분야든 관계없이 이런 것들을 학문 분야별 특성에 맞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비 지원 예산 규모라든가 기간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학문 분야별로 분야 특성을 감안해서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이 일부에서는 뭐 물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이 연구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기초 연구보다는 그래도 당장 돈이 되는 좀 실용성 있는 연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도 기초 연구가 중요하다 한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그런 논란이 많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요새는 이제 과학수의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이 단계 구분이 애매해지는데 원래는 이제 연구 개발은 기초 연구, 응용 연구, 개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 연구는 그 중에서도 이제 씨앗이고 뿌리가 되는 연구지요.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역사가 길지 않아서 66년 키스트가 설립될 때만 해도 이제 R&D 전체 영역이 텅 비어가지고 사실은 R&D 황무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초기 단계에는 뭐 기초 연구는 꿈도 꾸지 못했고 주로 이제 모방, 소화, 개량, 소위 그 빠른 추격자 전략을 통해서 응용 개발 쪽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 기초 연구는 이제 90년대 초부터 비로소 이제 추진을 했고요. 불과 한 25년 됐죠. 예.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초 연구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여건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연구 개발 투자 규모가 지금 GDP 대비 세계 1위 수준이고요. 절대 규모에서 세계 6위라고 하고요. 또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금 세계 이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빠른 추격자 전략이 통하지 않는 때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세계적인 기초 원천 성과를 창출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기업 연구소가 지금 3만 5천 개를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부분도 연구 능력이 크게 신장됨에 따라서 정부는 점차 시장 논리에 따라서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영역, 예를 들어서 뭐 공공기술이라든가 거대과학이라든가 연구 인프라라든가 기초 원천 기술, 뭐 창의적 인재 양성 이런 데 중점을 두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초 연구와 또 실용화를 위한 연구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게 무엇보다 그렇습니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려운 걸까요? 그래서 이제 혹자는 뭐 기초 연구가 중요하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아니다, 개발 연구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경쟁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한쪽만 옳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균형적으로 선택과 배분해서 사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이제 기초연구 성과가 바로 기업화로 이어지는 성과도 있어요. 예. 또 우리가 많은 마이너스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위스의 선에서 월드와이드 웹으로 시작해서 뭐 대박을 내는 사례도 있고요. 예. 그렇지만 원론적으로는 기초연구가 바로 실용화로 이어지지 않고 개발 응용 쪽으로 후속적으로 이어지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제 바로 돈 되는 연구는 아니죠. 그렇지만 결국은 응용 개발 연구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다 더 큰 돈이 된다고도 할 수가 있는 연구가 기초연구입니다. 기초연구 없이 없는 과학기술은 마치 씨앗이나 뿌리가 없는데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따겠다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사상누각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기초연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요새 이제 기술 무역 역조가 지금 큰 이유도 우리가 세계적인 원천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뭐 기초연구에 좀 역점을 둬야 되고요. 물론 그런 경우는 있죠. 지금 뭐 필요에 따라서 응용 기술이 더 필요한 분야. 요즘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 비타민 사업 같은 걸 통해서 과학기술 ICT를 접목해서 뭐 기존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든가 또는 뭐 중소기업 지원이라든가 연구 성과의 확산 실용화라든가 당연히 중요하고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쪽이 옳다, 기초연구는 필요 없다 이런 논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네. 기초연구도 해야 되고 개발 응용 연구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구를 소홀히 하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빙산이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바다 밑에 숨어 있지만 언젠가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 분야를 미래 시간을 가지고 누군가 착실히 준비를 해야 미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대한민국이 몇 년 있다 없어질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이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의 씨앗을 잘 키우고 세계적인 기초연구 원천 성과 창출하고 또 창의적인 인재 양성 이런 데 주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씨앗을 가꾸고
그러니까 뭐 순리를 거스르면 안 될 것 같아요. 과학기술계도. 그런 의미에서 2016년 이공계 기초연구지원 계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양대 김상선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